아빠,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음, 지호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진짜? 그럼 김치찌개. 기우는 냉장고 문을 열며 가볍게 웃었다. 저녁 6시 작은 아파트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냄새가 퍼져나갔다. 딸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숙제를 하는 척하면서도 계속 주방 쪽을 힐끔거렸다. 기우는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해가 일찍 지는 12월의 하늘은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다. 평범한 하루였다. 아침에 일어나 딸을 학교에 보내고 작은 서점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다. 손님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책을 찾아주고 계산을 하고 책 정리를 했다. 20년 가까이 해온 일이었다. 손에 익은 일상이었고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달랐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힘이 들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다. 쉰을 넘긴 몸이 예전만 못한 건 당연한 일 아닌가. 하지만 며칠 전부터는 가슴 한쪽이 은근히 쑤시고 식은땀이 나는 일이 잦아졌다. 아빠, 괜찮아? 지우의 목소리에 기우는 정신을 차렸다. 국자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기우는 재빨리 손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저녁을 먹는 동안 지우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친구들과 놀았던 일, 체육 시간에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다음 주에 있을 현장 학습 이야기까지. 기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가슴의 통증이 점점 더 자주, 더 강하게 찾아오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기우는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자신은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얼굴색이 어딘지 모르게 창백했다. 그날 밤 기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방에서 지우가 자는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인 숨소리, 평화로운 잠. 기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병원에 가봐야 할까? 하지만 두려웠다. 뭔가 잘못된 걸 확인하는 게 무서웠다. 다음 날 아침 기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가슴 통증이 심해져서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던 것이다. 지우를 깨워 아침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낸 뒤 기우는 결심했다. 오늘은 병원에 가야겠다고. 동네 내과에 들렀다. 의사는 기운의 증상을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간단한 검사를 한 후 의사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다. 기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CT 촬영까지 이어졌다.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기우는 복도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지우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었다. 몇 시간 후 담당 의사가 기운을 진료실로 불렀다.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다.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다.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 관상동맥이 심각하게 막혀 있었고 이미 심근경색 초기 단계였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의사가 말을 이었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폐에서 종양이 발견됐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영상으로 봤을 때 악성일 가능성이 높았다. 게다가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흔적도 보였다. 기우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현실감이 없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족이 있느냐고. 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이 있다고 대답했다. 환자분 상태를 고려하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왔다. 6개월에서 1년. 치료를 받으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완치는 어려웠다. 기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병원을 나와 거리를 걸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지나가는 사람들, 달리는 자동차, 가게 앞 간판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지만 기훈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보였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지우는 어떻게 하지? 아직 어린 딸을 어떻게 혼자 남겨두고 갈 수 있을까? 기우는 핸드폰을 꺼내 지우의 사진을 봤다. 지난 생일날 찍은 사진이었다.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지우에게 뭔가 남겨줘야겠다고.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무언가를.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선물을. 기우는 천천히 일어났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기우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안에서 지우가 TV를 보는 소리가 들렸다. 밝고 경쾌한 만화 주제가. 평화로운 일상의 소리. 기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아빠 왔어? 지우가 소파에서 뒤돌아보며 밝게 웃었다. 기우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가방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들어가 다시 한번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봤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기훈의 손은 자꾸 떨렸다. 칼질을 하다가 멈추고 냄비를 올려놓다가 잊고 양념을 넣다가 잘못 넣었다. 지우는 숙제를 하면서도 계속 아빠 쪽을 힐끔거렸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다.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지우의 질문에 기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지우가 책상에서 고개를 돌려 기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기훈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다시 책을 봤다. 기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말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방에서 자는 지우를 생각하며 눈물이 났다. 조용히 울었다. 소리내지 않고 이불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우에게 언제 말해야 할까? 아니, 말해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기우는 평소처럼 지우를 깨우고 아침을 준비했다. 하지만 식탁에 앉아서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지우는 열심히 밥을 먹으며 오늘 학교에서 있을 일들을 이야기했다. 기우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빠, 정말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기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응,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봐. 지우를 학교에 보낸 후 기우는 서점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서랍을 열고 낡은 앨범을 꺼내고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졌다. 아내가 남긴 물건들이 여기저기 있었다. 기우는 아내의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다. 기우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동안 기우는 혼자서 지우를 키웠다. 쉽지 않았지만
행복했다. 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딸을 혼자 남겨두고 가야 한다니. 핸드폰이 울렸다. 친구 차남이었다. 오랜만에 만나자는 문자였다. 기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저녁 무렵 기우는 지우를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차남이를 만나러 갔다. 차남이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다. 오래된 친구였고 기훈의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 차남이는 기훈을 보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다. 기훈의 표정, 자세, 목소리 톤 모두 평소와 달랐다. 무슨 일 있어? 차남이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기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 지우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것까지 모든 걸 털어놨다. 차남미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기훈이가 이야기를 마치자 조용히 손을 내밀어 기훈의 손을 잡았다. 많이 힘들겠다. 그 한마디에 기훈은 또 눈물이 났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카페 한 구석에서 중년 남자가 조용히 우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기훈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지우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직 어린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 기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차남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우도 알 권리가 있어.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적절한 시기에는 말해줘야 해. 그래야 지우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거야. 기훈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지우가 상처받을 것 같아. 아빠가 떠난다는 걸 알면 얼마나 힘들어할까? 차남이가 기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도 지우는 알아야 해. 그리고 기훈이 너도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지우와 함께 있어야 하잖아. 숨기고 있으면 나중에 더 후회하게 될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기훈은 잠든 지우의 방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갔다. 침대 옆에 앉아 지우의 얼굴을 바라봤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딸의 모습. 기훈은 지우의 이마에 손을 올렸다. 따뜻했다. 미안해, 지우야. 아빠가 너무 무책임한 아빠인 것 같아. 속삭이는 목소리. 지우는 듣지 못했다. 기훈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차남이의 말이 맞았다. 지우에게 말해야 했다.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다.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했다. 며칠이 지났다. 기훈은 여전히 지우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지우와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외식을 했다. 지우는 아빠가 갑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게 신기했지만 좋아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기훈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다. 관계가 좋지 않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 문제로 크게 다툰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거의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 기훈아, 나야.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형,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제사 때문에 연락했어. 올해도 내가 준비할 거지? 기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다. 형은 제사에는 참석하지만 준비는 전혀 돕지 않았다. 비용도 기훈이 거의 다 부담했다. 형,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뭐, 건강이 안 좋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제사는 어떻게 하려고? 형의 목소리가 커졌다. 기훈은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싶었다. 제가 병원에 다니고 있어서요. 형이 이번엔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야, 내가 바빠서 어떻게 준비를 해? 너도 알잖아.
내 사업이 얼마나 바쁜지 내가 좀 알아서 해줘. 건강이 안 좋으면 병원 다니면서도 할 수 있잖아. 기우는 말문이 막혔다. 형은 항상 이랬다. 자기 일은 항상 중요하고 바빴다. 하지만 동생의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형, 제가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기훈이 갑자기 터뜨렸다.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그냥 나와버렸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 형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하지만 기훈은 이미 지쳐 있었다. 됐어요. 형, 재산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끊을게요. 기훈은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아팠다. 형과의 관계는 항상 이랬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상처만 주고받았다. 그날 밤 기훈은 다시 한번 생각했다.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지우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 그리고 형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게 복잡했고 모든 게 힘들었다. 다음 날 아침 기훈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몸이 무거웠고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를 학교에 보내야 했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갔다. 지우는 이미 일어나 교복을 입고 있었다. 아빠, 괜찮아? 오늘 얼굴이 더 안 좋아 보여.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기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침을 준비했다. 하지만 손에 힘이 없었다. 계란을 깨다가 떨어뜨리고 빵을 굽다가 태웠다. 모든 게 엉망이었다. 아빠, 내가 할게. 지우가 다가와 기훈의 손에서 집게를 빼앗았다. 기훈은 그대로 의자에 앉았다. 딸이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 벌써 이렇게 어른스러워져야 하다니. 지우를 학교에 보낸 후 기훈은 병원에 갔다. 추가 검사를 받기로 했다. 의사는 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려웠고 단지 시간을 조금 더 늘릴 뿐이었다. 게다가 부작용도 심했다. 구토, 탈모, 극심한 피로감. 선생님, 치료를 받으면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기훈이가 물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치료 없이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쪽이든 시간은 얼마 없었다. 치료를 받으면 조금 더 살 수 있지만 그 시간의 질은 떨어질 것이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시간은 짧지만 지금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시간은 얼마 없지만 환자분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기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치료를 받아야 할까? 아니면 남은 시간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보내야 할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형이었다. 기훈은 받고 싶지 않았지만 어차피 피할 수 없었다. 전화를 받았다. 기훈아, 어제 한 말, 진짜야? 형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어제처럼 화난 목소리가 아니라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네. 형, 진짜예요. 기훈이가 조용히 대답했다. 전화기 너머로 형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나도 알아야 하잖아. 형이 믿어줄 것 같지 않았어요. 기훈의 말에 형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형이었구나. 형의 사과에 기훈은 놀랐다. 형이 사과하는 건 처음 들어봤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형,
이제 와서 뭐,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우리 한번 만나자. 이야기 좀 하자. 기우는 망설이다가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형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어차피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다.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형과 만났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식당이었다. 형은 이미 와 있었다. 기우는 들어서자 형이 일어나 손을 흔들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많이 힘들지? 형이 먼저 물었다. 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잠시 말없이 기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사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후회했어. 유산 때문에 너랑 싸웠던 거. 그게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 어렸을 때부터 쌓인 게 많았거든. 부모님이 너한테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질투도 났고. 내가 형인데 왜 내 말은 안 듣나 싶기도 하고. 형의 고백에 기우는 놀랐다. 형이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다. 형도 힘들었구나. 기운이 조용히 말했다. 형은 쓸쓸하게 웃었다. 우리 참 어리석었지. 가족인데 서로 상처만 주고.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아니에요. 형,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어렸을 때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 조금씩 풀어나갔다. 완벽하게 화해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지우는 알아? 형이 물었다. 기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못 말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말해줘야지. 지우도 알 권리가 있어. 형의 말에 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 지우에게 말해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우는 공원을 지나갔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겨울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기우는 생각했다. 죽음이란 뭘까? 삶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자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핸드폰을 꺼내 지우의 사진을 봤다. 웃고 있는 딸의 모습. 기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남은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단순히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 지우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그날 밤 기우는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지우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적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모든 걸 담으려고 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건 지우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 될 것이었다. 새벽까지 글을 썼다. 한 장, 두 장, 세 장. 종이가 쌓여갔다. 기우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썼다. 지우가 자라면서 읽을 수 있는 편지들. 졸업할 때, 성인이 될 때, 결혼할 때. 각각의 순간에 읽을 수 있는 편지들을 준비했다. 다음 날 아침 기우는 결심했다. 오늘은 지우에게 말해야겠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앉아서 이야기할 것이다. 사실대로 말할 것이다. 그리고 함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의논할 것이다. 하지만 그날 오후 기훈의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 가슴 통증이 심해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기훈은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지우를 생각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아직 편지도 다 쓰지 못했는데, 지우야, 미안해. 중얼거리는 기훈의 목소리.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기훈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기훈이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얗게 보였다.
병원이었다. 몸 곳곳에 튜브가 연결돼 있었고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지우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지우는 자고 있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기우는 지우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조용히 지우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 살아있다는 느낌. 기우는 눈물이 났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아직 지우 곁에 있을 수 있었다. 잠시 후 지우가 눈을 떴다. 아빠가 깨어난 걸 보고 지우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아빠, 깨어났어.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응. 깨어났어. 걱정했지? 걱정했지? 의사 선생님이 아빠가 위험하다고 했어. 나 진짜 무서웠어.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다. 기훈은 지우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지우야. 아빠가 놀라게 해서. 그때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다. 의사는 기훈의 상태를 확인하고 설명했다. 심근경색이 진행됐고 응급시술을 했다. 일단 안정됐지만 상태는 여전히 심각했다. 언제든 다시 위험해질 수 있었다. 가족분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의사가 나가고 기훈은 지우를 바라봤다. 지우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기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다. 기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시작했다. 자신의 병에 대해, 시한부라는 것에 대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에 대해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다. 지우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점점 아빠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그럼 아빠가 죽는다는 거야?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우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응. 아빠가 미안해. 아빠도 어쩔 수 없어. 지우는 아빠를 꼭 껴안으며 울기 시작했다. 기훈도 지우를 안으며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냥 서로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한참 후 지우가 물었다. 아빠, 그럼 우리 이제 뭐 해? 기훈은 지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우야, 아빠가 남은 시간 동안 지우랑 함께 있고 싶어. 지우가 기억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아빠가 계획을 세웠어. 우리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자.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좋아. 아빠랑 함께 있을게. 일주일 후 기우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의사는 집에서 요양하라고 권했다. 기우는 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남은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기로 했다. 지우와 함께 첫 번째로 간 곳은 바닷가였다. 기훈과 아내가 처음 만났던 곳이었다. 겨울 바다는 쓸쓸했지만 아름다웠다. 기훈은 지우에게 엄마와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지, 지우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엄마는 지우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그리고 아빠도 지우를 정말 많이 사랑해. 기훈의 말에 지우는 아빠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걸었다. 기훈은 핸드폰으로 지우의 사진을 찍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지우의 모습. 평생 간직하고 싶은 순간이었다. 다음 날은 놀이공원에 갔다. 지우가 어렸을 때 자주 가던 곳이었다. 기훈은 몸이 힘들었지만 최대한 지우와 함께 놀이기구를 탔다. 지우는 신나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다. 기훈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저녁에는 지우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기우는 지우에게 준비한 선물을 하나씩 꺼냈다. 편지, 사진 앨범, 그리고 작은 목걸이. 목걸이에는 기훈과 지우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이걸 하고 있으면 아빠가 항상 지우 곁에 있는 거야. 기훈이 목걸이를 지우의 목에 걸어주며 말했다. 지우는 목걸이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빠빠, 평생 간직할게. 그 후로도 기훈과 지우는 여러 곳을 다녔다. 산, 박물관, 도서관, 영화관. 지우가 가고 싶어 하던 모든 곳을 함께 갔다. 그리고 매일 밤 기훈은 지우에게 편지를 한 장씩 썼다. 지우의 미래를 위한 조언, 응원, 사랑의 메시지들. 어느 날 형이 찾아왔다. 형은 지우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지우야, 삼촌이야. 기억나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기훈을 바라보며 물었다. 좀 어때? 괜찮아요. 형, 지우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요. 기훈의 대답에 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형답지 못했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볼게. 형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이거 지우 앞으로 해놨어. 많지는 않지만 지우가 크면서 필요할 거야. 그리고 내가 지우 뒷바라지 할게. 걱정하지 마. 기훈은 형의 손을 잡았다.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형,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형제잖아. 이제라도 제대로 하는 거지 뭐. 형은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우야, 삼촌이 앞으로 잘 챙겨줄게. 아빠, 걱정하지 말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삼촌에게 다가갔다. 형은 지우를 꼭 안아줬다. 기훈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 며칠 후 차남이도 찾아왔다. 차남이는 기훈과 지우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잘 지내고 있구나. 보기 좋다. 차남이는 지우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예쁜 다이어리였다. 지우야, 이거 받아. 아빠랑 보낸 시간들을 여기에 적어봐. 나중에 읽으면 좋은 추억이 될 거야. 지우는 고맙다며 다이어리를 받았다. 차남이는 기훈에게 속삭였다. 잘하고 있어. 지우도 강해질 거야. 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남이의 말이 맞았다. 지우는 강한 아이였다.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기우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 지우가 성인이 됐을 때 읽을 편지였다. 가장 긴 편지였고 가장 많은 걸 담은 편지였다. 기우는 펜을 놓고 편지를 읽어봤다. 만족스러웠다.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았다. 2월의 어느 아침 기우는 눈을 떴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겨울 햇살. 기우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아빠, 괜찮아? 지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기우는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지우가 침대 옆에 앉자 기우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지우야, 아빠 말 좀 들어줄래?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우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지우 혼자 두고 가는 게 너무 미안하고 걱정돼. 하지만 지우는 강한 아이야. 엄마 닮아서 강하고 씩씩해. 아빠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지우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나 괜찮아. 아빠가 알려준 거 다 기억할게. 그리고 아빠가 쓴 편지들도 잘 간직할게. 기우는 지우를 꼭 껴안았다. 사랑해. 지우야, 정말 많이 사랑해. 아빠는 항상 지우 곁에 있을 거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날 오후 형이 찾아왔다. 그리고 차남이도 왔다.
모두 기훈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작은 방에 사람들이 모였다. 가족과 친구들. 기훈은 그들을 하나씩 바라봤다. 다들 와줘서 고마워. 기훈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은 기훈의 손을 꼭 잡았다. 동생아,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웠어. 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훈은 형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요. 형, 마지막에 화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차남이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기훈을 바라보았다. 기훈은 차남이를 바라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옆에 있어줘서 그동안 고마웠어. 네 덕분에 용기 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기훈아. 아니야, 네가 존재한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큰 힘이었고 희망이었어. 차남이는 말없어 눈물만 흘렸다. 해가 지고 밤이 왔다. 기훈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다. 지우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기훈은 지우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웃었다. 지우야, 행복하게 살아. 아빠 걱정하지 말고. 기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지우는 아빠의 손을 놓지 않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지우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아빠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기훈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 조문했다. 서점 단골 손님들, 동네 이웃들, 오래된 친구들, 모두 기훈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했다. 친절하고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지우는 아빠가 남긴 편지들을 꺼냈다. 첫 번째 편지를 읽었다. 아빠의 글씨체가 눈에 익었다. 편지에는 아빠의 사랑이 가득했다. 지우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다. 고마운 마음, 따뜻한 마음도 함께 있었다. 형은 약속대로 지우를 잘 돌봐줬다. 학교 준비를 챙겨주고 밥을 챙겨주고 이야기를 들어줬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다. 지우도 삼촌을 믿기 시작했다. 차남이도 자주 찾아와 지우를 챙겼다. 함께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다. 지우는 차남이를 엄마처럼 따랐다. 차남이도 지우를 딸처럼 아꼈다.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다. 지우는 조금씩 성장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친구들과 잘 지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다. 아빠가 그리울 때, 외로울 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우는 아빠가 남긴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목걸이를 만졌다. 아빠가 곁에 있다는 걸 느꼈다. 1년 후 지우는 중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식 날 지우는 교복을 입고 거울을 봤다. 어엿한 중학생이 돼 있었다. 지우는 가방에서 아빠의 편지를 꺼냈다. 중학교 입학할 때 읽어봐라고 적힌 편지였다. 편지를 읽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아빠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지우야, 중학생이 됐구나. 축하해. 아빠는 지금 지우 곁에서 함께 웃고 있을 거야. 중학교 생활은 새롭고 낯설겠지만 지우라면 잘할 수 있어. 아빠가 믿어. 힘들 때는 이 편지를 읽어봐. 그리고 기억해. 아빠는 항상 지우를 사랑하고 지우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지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힘차게 학교로 향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아빠의 사랑은 여전히 지우와 함께였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책상에 앉아 다이어리를 펼쳤다. 차남이가 준 다이어리였다. 지우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다. 입학식 이야기, 새로운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아빠 이야기. 지우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빠, 나 잘하고 있지?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아빠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밤이 되었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목걸이를 만지며 생각했다. 아빠가 남긴 사랑, 추억, 편지들. 모든 게 지우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아빠가 꿈에 나타나길 바라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지우는 씩씩하게 하루를 시작했다. 아빠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지우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게 아빠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지우의 마음 속에, 편지 속에, 추억 속에 기훈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건 사랑이었고, 용기였고, 희망이었다.